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모의 이영호입니다. 저번 3개의 영상은 한국에서 일본의 방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일본에서 방을 찾을 때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내용인지, 내용과 내용, 그 다음에 신청서를 쓰고 나서 계약 수속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거냐면 계약이 끝나고 일본에서,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일본에 처음 와서 바로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처음 시작의 스타트인데 그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쇠는 입주하는 날 당일 부동산 가서 받으시는 게 보통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루 전날에 드릴 수도 있고요. 보통 좀 까다로운 데는 그날 아니면 안 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날 드리는 것도 보통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전기, 수도, 가스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전기는 신청하면, 전화하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 전기가 들어오는 게 보통이고요. 수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쓰고 뭐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해 언제부터 썼다고 얘기하면 될 테고, 가스는 가스를 신청 안 하면 뜨거운 물을 못 씁니다. 물론 전기 큐토의 경우는 전기 신청만으로 가스를 쓰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큐토가 가스 큐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못 쓴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는 전기 수도와 틀리게, 전기 수도는 전화만 하든가 뭐 연락해가지고 언제부터 쓰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가스는 가스 업자가 새는지 안 새는지 와가지고 확인하고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예약해야 되고 본인이 그때 집에 계셔야 됩니다. 가스는 만약에 왔다가 없으면 그냥 부재중 통지서만 놓고 그냥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그 부재중 통지서로 전화해가지고 다시 언제 와달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는 미리 들어가기 전에 연락해서 특히 가스는 예약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입국하면 재료카드를 받는데, 특히 비자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 유학이나 워킹 비자라든가 직장인 비자, 일본에 있던 분은 상관없는데 일본에 처음 오시는 분은 재료카드 받습니다. 그럼 재료카드 뒤에 14일 이내로 그 구약소나 시약소 가셔가지고 주소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주소 등록을 안 했을 경우는 벌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등록하시고, 주소 등록하면서 동시에 아마 의료보험도 하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직장인 비자는 만약 직장에서 의료보험이 있으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라든가 유학생은 의료보험을, 국민 의료보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에서 학생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입이 없고 한국에서 송금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학생 할인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학생 할인 해드립니다. 그것도 기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약소나 시약소는 그 구에 하나밖에 없고, 시약소도 그 구에 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약소나 시약소가 멀 경우는 물론 한 번에 가서 하면 되겠지만 가까운 곳에 구약소 출장소라든가 시약소 출장소를 찾아서 가면 사람도 없고 빨리 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신주쿠 구약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라든가 이런 대응을 해드리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일본어 잘하는 친구를 데려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일본어를 하셔가지고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장소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했었을 때 할인을 출장소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신청을 하시고 그 구약소나 시약소 가셔가지고 할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재료카드를 다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통장을 만듭니다. 통장은 일반 은행인 경우는 통장을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만들어준다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만드는 케이스는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체국 통장은 웬만해선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체국 통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요즘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든가 이러면 직장이 없으면 우체국 통장을 안 만들어준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통장을 만들면 그 다음에 전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서대로 하셔야 무리 없이 하고요. 여기서 조금 좀 예외적으로 유심칩 같은 경우는 요즘 그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뭐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통장이 없어도 그 카드에서 자동이체로 신청을 하시면 핸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인터넷까지 하시기 위해서는 통장이 꼭 필요하고요. 인터넷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케이블 텔레비에서 하는 인터넷과 NTT에서 하는 인터넷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면 히카리 파이바라 그러면 NTT에서 하는 인터넷을 보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이콤이라든가 이런 케이블 TV에서 하는 인터넷도 히카리는 있지만 요금도 서로 틀리고 그런 점은 더 상세하게 본인이 입국해서 알아보시고요. 제이콤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 회사의 거는 케이블 TV가 집에 깔려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 NTT 회사 같은 경우는 NTT 히카리 파이버가 대응이 돼 있으면 요금이 약간 싸지고요. 요금이 돼 있지 않으면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그 인터넷을 신청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입주하는 초기에 그 준비해야 될 것들로 했고, 그 다음에 있으면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건 집에 있으면서 마이넘버 카드를 하라고 이렇게 용지서가 옵니다. 그거는 이제 한 그 주소 등록하고 그 하면 한 3주 정도 늦으면 한 달 정도 후에 구약소라든가 이런 데서 우편물이 옵니다. 여기서 마이넘버 카드가 오는데 이 마이넘버 카드는 우선 종이로 한 장이 올 거고요. 자기 번호가 적힌 걸. 이제 그거를 사진하고 같이 그 번호를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플라스틱 된 크레딧 카드처럼 그 한국의 운전면허 같이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를 보내줍니다. 그 시간도 약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카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근데 만드는 편이 조금 좀 더 편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라든가 그런 카드는 잊어버려서 나중에 재발급할 때 다시 그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마이넘버 카드는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카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넘버 카드는 주민표라든가 이런 거를 꼭 구약소나 시작소에 가지 않고 콤비니에서 마이넘버 카드로 주민표를 저렴하게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드는 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을 하면서 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전기, 수도, 가스를 신청해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또 질문들이 있는 게 전기, 수도, 가스에서 처음에 바코드가 없는 오시라세라고 알림장이 옵니다. 한 장으로. 그래서 이 기간은 이만큼 얼만큼 썼으니까 얼마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라고 알림장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착각해 가지고 이거는 뭔지 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알림장이니까 그 후에 한 일주일에 열흘 후에 아마 봉투에 넣어가지고
바코드로 돼서 전기수 가스는 편의점에 가셔서 돈을 들고 가시면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낼 수 있는데 일본은 은행이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내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꼭 보실 때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그 전 사람이 안 내고 간 게 청구서가 있어가지고 이걸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기 이름 확인하시고 전기수 가스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수 가스는 나중에 통장 만들고 나서 본인이 자동 이체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 매번 내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순서대로 하면 뭐 초기에 일본 생활에 정착하는 데선 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이런 설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사카라든가 교토 쪽은 있더라고요. 근데 동경이나 관동 지방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 정도 하나 달려 있고, 에어컨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이 책임 안 지는 설비가 아닌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대부분은 설비지만 주인에 따라서는 설비가 아닌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설비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장나도 주인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비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시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몇 번 후 정도에는 이제 설비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처음 발을 딛고 요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 생활하는 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는 자기가 장만하셔야 되고요. 책상이라든가 침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다 장만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내용이 괜찮으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일본 생활에 대해서 뭐 꼭 필요한 것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던가 이런 거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낼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본인이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그런 거 댓글이라든가 알려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